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와 화학연력학과 반응 속도론 제7강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7강은 제3장 변화의 방향 중에서 두 번째 강인 자유에너지와 변화의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7강은 전체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5개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를 다루겠습니다. 1절은 개의 자발적인 변화의 방향을 판단한 방법, 자유에너지라는 것을 가지고 개의 자발적인 방향이 어느 쪽으로 진행될 것인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또 그 자유에너지, 두 가지 자유에너지가 있는데요. 헬몰츠 자유에너지와 깁스 자유에너지가 있는데, 그 헬몰츠 자유에너지와 깁스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최대 1은 어떻게 되고 최대 비팽창 1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2절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내부 에너지, 엔탈피, 헬몰츠 자유에너지, 깁스 자유에너지와 이 도함수들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3절에서 보겠어요. 첫 번째, 1절, 개의 자발적 변화의 방향입니다. 개의 자발적 변화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앞절에서 엔트로피를 가지고 자발적 변화에 대한 개념을 배웠는데, 그러면 그 엔트로피와 엔탈피와의 관계로부터 자발적인 변화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발적 변화가 어느 쪽으로 될 것인지 하는 자발적 변화의 여부는, 만약에 엔트로피가 전체 개, 유니버스의 엔트로피하고 시스템의 에너지가, 엔트로피가 둘 다 0보다 클 때는 이것도 자발적이고 이것도 자발적이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 변화로부터 자발적인 변화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버스,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0보다 커도 자발적이지만 개의 엔트로피는 0보다 작아서 비자발적일 때는 엔트로피 변화만 가지고는 개의 자발적인 변화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입된 것이 자유에너지라는 것인데, 먼저 등부피 변화와 헬몰츠 자유에너지를 보면, 등부피 변화에서는 클라우지우스 정리를 보면 클라우지우스 정리는 이와 같았죠. ds는 항상 t분의 dq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클라우지우스 정리였어요. 이 클라우지우스 정리에 t를 곱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t를 곱하면 좌변은 tds가 될 테고 우변은 dq가 되겠죠. 그러면 tds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dq-tds는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것이 얻어지겠고, 이것이 교재 7.1식입니다. 만약에 팽창 1만 있다면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dq는 du 플러스 pdv였어요. 그래서 등압 상태에서 팽창 1만 있는 경우에 dq는 du 플러스 pdv죠. 그러므로 dq에 du 플러스 pdv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du 플러스 pdv 마이너스 tds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겠죠. 부피가 일정하면, 지금 등부피 변화의 경우를 보기 위해서 등부피 변화니까 부피가 일정하고, 부피가 일정하면 dv는 0이기 때문에 pdv가 지워져서 du-tds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얻어지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헬몰츠 자유에너지를 정의하는데, 헬몰츠 자유에너지는 기호는 A로 표시하고 A는 U-TS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U, TS 모두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헬몰츠 자유에너지 A 역시 상태함수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미분하면 미분량 dA는 du-ts가 될 테고, 이걸 전개하면 du-tds-sdt가 되겠죠.
온도가 일정한 상태면,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DET가 0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앞에 식에서 SDT가 지워지기 때문에 DA는 DU-TDS가 됩니다. 앞에 7.3식에서 DU-TDS가 0보다 작거나 같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DA, DU-TDS가 DA니까 DA, 즉 언제 온도와 부피가 일정할 때 DA는 0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이게 등온, 등부피에서의 자발적 변화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온도와 부피가 일정할 때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D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한 조건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므로 DA가 0보다 작을 때는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DA가 0보다 클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변화이고 그 다음에 DA가 0일 때는 평형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어서 등압 변화인 경우에 이 등압 변화에 대한 자발적인 변화를 판단하는 깁스 자유에너지를 보면 등압에서 DQ는 DH이기 때문에 7.1씩 DQ-TDS는 0보다 작거나 같아 해서 이것이 DH는 그러면 DH-TDS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 H와 TS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깁스 자유에너지라는 것을 도입하고 깁스 자유에너지는 GOG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깁스 자유에너지는 G는 여기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 H-TS를 정리하고 그러면 DG는 DH-TS에서 전개를 하면 DH-TDS-SDT가 되겠죠.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면 DT = 0이니까 마이너스 SDT가 지워지고 그러면 남는 것이 DG는 DH-TDS가 되겠어요. 그래서 DH-TDS가 남죠. 그러므로 클라우디우스 부등식에서 DH-TDS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게 바로 DH-TDS가 G니까 DG니까 DG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DG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즉 등온, 등압에서 자발적인 변화의 조건이 바로 이와 같다. DG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이죠. 그러므로 DG가 0보다 작을 때는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DG가 0보다 클 때는 비자발적인 변화이고 DG가 0일 때는 또 마찬가지로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이 0보다 작으면 자발적인 변화, 0보다 크면 비자발적인 변화, 그 다음에 0일 때는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응 상태에서 깁스 에너지를 구하면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는 델타 RG 제로 표시하고 표준이니까 제로, 그 다음에 변화니까 델타, 반응이니까 R로 표시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델타 RG0는 DG가 DH-TDS니까 델타 RG0는 델타 RH0-T 델타 RS0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반응 깁스 에너지는 생성물질의 깁스 에너지에서부터 또 반응물질의 깁스 에너지 합을 빼면 되겠어요. 외제 7.1을 보면서 한번 해보면 25도 C 표준 상태에서 다음 반응의 깁스 표준 엔트로피 변화량은 변화량 델타 R S는 마이너스 21.1 줄 K 마이너스 몰 마이너스 1이고 이 반응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 델타 G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리고 델타 H는 이와 같이 주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로부터 델타 G를 구해서 이 반응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판단해보라 하는 얘기예요. 반응은 아이언 S가
고체 아연을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 넣었더니 아연 E값 플러스가 나오면서 구리가 석출되는 이러한 반응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화학 반응에서 반응의 자발성 여부를 델타 S값과 델타 H0 값을 가지고 구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델타 R G0는 델타 R H0 마이너스 T 델타 S에서 보면 되겠죠. 델타 R H0는 마이너스 218.7kJ 몰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거 갖다 놓고 온도 상온 208.15K 넣고 S값 마이너스 21.1 K 마이너스 1 몰 마이너스 집어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12.4 kJ 몰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델타 R G0가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러한 반응은 위에 이와 같은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즉 그래서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 아연 금속을 집어넣으면 저절로 아연 E값 플러스 이온이 생기면서 구리가 석출되는 그러한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7.2절 최대 1과 최대 비팽창 2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헬몰츠 에너지와 깁스 에너지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최대로 할 수 있는 1은 얼마이고 또 최대로 할 수 있는 비팽창 1은 얼마인지 하는 것을 추가로 할 수 있는데 델타 A와 델타 G로부터 자발적 반응의 방향 외에 알 수 있는 것이 최대 1과 최대 비팽창 1이에요. 최대 1은 dA와 dW의 관계로부터 클라우디우스 부등식을 보면 클라우디우스 부등식에서 dq-tds는 0보다 작거나 같았죠. 그러면 dq는 du-dw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으면 du-dw-tds는 0보다 작거나 같죠. 여기서 du-tds가 da였으니까 da-dw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또 dw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da는 dw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최대 1은 걔가 외부에 할 수 있는 1의 값은 w는 마이너스 dw는 마이너스 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dw 절대치, 양의 값을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절대치를 넣으면 부호가 바뀌니까 da는 부등식이 바뀌어서 da는 dw보다 dw 절대치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dw는 1의 변화량은 맥시멈이 언제다? da와 같을 때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da 맥시멈은 da와 같을 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맥시멈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양은 A의 변화량하고 같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대 비팽창일을 보겠습니다. 깁스 에너지는 비팽창일, BPDW, 이 PDW가 팽창일이고 그 외에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깁스 에너지를 가지고 최대 비팽창일을 찾아보면 du는 dq 플러스 이번에는 2일 전체가 팽창일과 비팽창일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dq 플러스 dw 팽창 플러스 dw 비팽창이 되겠죠. 그러면 dq에 대해서 정리하면 dq는 du 마이너스 dw 팽창 마이너스 dw 비팽창이 되겠죠. 그러므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dw 팽창은 마이너스 pdv이고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비등식에서 dq-tds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dq-tds는 du 요거 마이너스 dw니까 플러스 pdv가 되고 pdv 마이너스 tds 플러스 마이너스 dw 비팽창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므로 du 플러스 pdv 마이너스 tds는 요거 비팽창이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와 같이 돼서 du 플러스 pdv 마이너스 tds가 dw 비팽창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du는 dq-pdv니까 dq-pdv를 du에다가 집어넣으면 dq-pdv 플러스 pdv 마이너스 tds 될 때 여기서 pdv 지워지면 dq-tds가 되겠죠. 이게 dw 비팽창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여기서 dq-td, dq가 dh고 dh니까 앞에 식은 q 대신에 dh를 집어넣으면 dh-tds는 dw 비팽창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어요. dh-tds가 dg니까 그러면 dg는 dw 비팽창보다 작거나 같다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절대치를 씌우면 부호가 바뀌어서 dg가 크거나 같다 비팽창이 되겠죠. 그러므로 비팽창 1의 크기는 비팽창 1의 크기는 맥시멈이 얼마다? dg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dw 맥스 비팽창은 dg가 되겠죠. 그러므로 최대로 할 수 있는 비팽창일은 맥시멈은 비팽창일은 얼마까지 일어날 수 있다? dg 변화량까지만큼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25도씨 표준 상태에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반응시켜서 1몰의 물 H2O 액체를 생성시켰어요. 만약 이 반응이 연료 전지에서 일어난다면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얼마이냐?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바로 비팽창일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일은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일어난 전기 에너지는 비팽창일이 되겠죠. 고록의 연료 faktor을 사용해서 구해보라. 화학 반응에서 최대 비팽창일을 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구하라는 것은 최대 비팽창일을 구하라 하는 문제이죠. 최대 비팽창일은 dw 비팽창은 dg니까 w max 비팽창은 델타 g가 되겠죠. 그래서 반응에서 이 반응에 대해서 고록의 연력 faktor를 사용해서 델타 g를 구하면 되겠어요. 반응은 이와 같은 것이죠. 물 1몰이 생성되는 것은 H2OL 1몰이 생성되는 반응은 H2 기체 플러스 2분의 O2 기체가 H2OL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 방식은 일반학을 통해서 충분히 균형화학 방식을 만드는 법을 공부했을 테니까 쉽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작성한 다음에 표에서 보록의 표에서부터 각 물질들의 생성 깁스 에너지를 찾아보니까 H2의 생성 깁스 에너지는 이거는 기준 물질이니까 0, O2도 기준 물질이니까 0. 그 다음에 H2O 액체를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237.13 kJ 몰 마이너스 1승인데요. 그러므로 맥스 비팽창일은 델타 G0와 같고 델타 G0는 생성물들의 반응 깁스 에너지 합에서 반응물들의 반응 깁스 에너지 합을 생성 깁스 에너지 합을 빼면 되니까 그러면 반응물들은 0이니까 이 생성물들만 남아서 마이너스 230.13 kJ 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므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맥시멈이 이만큼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에너지들에 관한 것, 내부 에너지 U, 엔탈피 H, 자유에너지, 헬모츠 자유에너지 A, 깁스 자유에너지 G와 이것들에 관련된 도함수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4개의 연력학 함수 UHAG와 이 연력학 기본 변수, 우리 항상 기본 변수 PVT, 이 기본 변수와의 관계들을 살펴보면 연력학 기본식은 U와 H에 관한 연력학 기본식은 6강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DU는 TDS-PDV였고, 그 다음에 DH는 TDS 플러스 VDP였어요. 이거 6강에서 꼭 외워두라고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겠죠. 여기서의 차이는 U와 H는 앞에 TDS는 같고, DU는 마이너스 PDV, DH는 플러스 VDP다 하는 식으로 머릿속에 담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와 G에 관한 연력학 기본식을 유도해보면 DA는 DU-TDS-SDT였고 요 DU는 DA를 정의에 의해서 A에 대한 정의 U-T를 TS에서 그거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앞에서 봤어요. 그 다음에 앞에 DU의 기본식에서 DU는 TDS-PDV였으니까 이 DU에 TDS-PDV를 넣어서 결합을 넣으면 DA는 TDS-PDV TDS-SDT가 되겠죠. 여기서 TDS-TDS가 지워지면 남는 것은 -SDT, -SDT와 -PDV가 되겠어요. 그러면 -SDT, -PDV가 되겠죠. 이것이 연력학 기본식 3입니다. 여기서 SDT를 앞으로 끌어온 것은 이것과 같은 DU TDS-PDV와 이것들과 같은 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DA와 DU의 차이는 DU는 첫 번째 항이 TDS인데 DA는 첫 번째 항이 -SDT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면 DG는 DH-TDS-SDT고 연력학 기본식 2에서 DH는 TDS 플러스 VDP였으니까 DH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테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DS-TDS 지워지면 -SDT 플러스 VDP가 남겠죠. 그래서 DA는 -SDT -PDV, DG는 -SDT 플러스 VDP예요. 그러므로 DA는 DU와 비교하면 요게 다르고 DG는 DH와 비교하면 요게 다른 거죠. UHAG와 연력학 기본 변수들 TDS, PVT와의 관계들을 보면 기본식 1번은 DAU는 TDS-PDV였습니다. 그리고 U는 T와 여기 S와 V의 변수이니까 DU는 S와 V의 변수이고 이것을 전개하면 먼저 V가 일정할 때 S에 대해서 미분하면 라운드 U, 라운드 S, DS가 되고 두 번째 S가 일정할 때 V에 대해서 미분하면 라운드 U, 라운드 V, DV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DS, DS 앞에 일식과 기본식 일식과 비교하면 DS, DS 같고 DV, DV 같으니까 요거는 T가 될 테고 요거는 -P가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U, 라운드 SV는 T이고 라운드 U, 라운드 VS는 -P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식 2에서 기본식 2는 DH는 TDS 플러스 VDP였죠. 이것도 그러면 H는 S와 P의 함수이니까 P를 변수로 하는 함수니까 DH는 SP가 될 테고 이거 마찬가지로 P가 일정할 때 S에 대해서 전개하면
라운드 S, 라운드 H, 라운드 S, DS. 그 다음에 S가 일정할 때 P에 대해 전개하면 라운드 H, 라운드 P, DP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S, DS, DP, DP 같으니까 이것은 T이고 이것은 V라는 게 되겠죠. 그러므로 라운드 H, 라운드 SP는 T이고 라운드 H, 라운드 PS는 V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기본식 3을 보면 DA는 -SDT, -PDV. 이것도 여기서 A는 T와 V를 변수로 하는 함수이니까 DATV는 마찬가지로 V가 일정할 때 T에 대해서 전개하면 라운드 A, 라운드 T, DT. 그 다음에 T가 일정할 때 V에 대해 전개하는 라운드 A, 라운드 V, DV가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DT, DV 같으니까 이게 -S고 이게 -P가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A, 라운드 TV는 -S이고 라운드 A, 라운드 VT는 -P가 되겠죠. 기본식 4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면 DG는 -SDT 플러스 VDP고 이거 전개하면 DGTP는 라운드 G, 라운드 T, PDT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P, T, DP가 되고 DT, DP 같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에 해당되고 요거는 V에 해당되겠죠. 그러므로 라운드 G, 라운드 TP는 -S이고 라운드 G, 라운드 PT는 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맥스웰 관계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맥스웰 관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함수 f, x, y를 미분했을 때 이거를 미분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df는 g, dx,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미분량 h, dy라고 하면 df는 gdx 플러스 h, dy로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 df가 완전 미분이면 이런 관계에 있다 하는 게 맥스웰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로 엇갈려서 G, 라운드 G, 라운드 Y 한번 X가 일정할 때 라운드 G, 라운드 Y, X는 또 역으로 라운드 H, 라운드 X, Y 하는 것과 같다는 게 맥스웰 관계예요. 그래서 앞에 기본식 1, 2, 3, 4가 이런 형태의 함수이죠. du는 모 플러스 모 이런 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러한 맥스웰 관계를 적용하면 연력학 기본식들의 맥스웰 관계를 적용하면 이러한 관계들이 얻어집니다. 라운드 T, 라운드 VS는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SV이고 그 다음에 라운드 T, 라운드 PS는 라운드 V, 라운드 SP이고 이 연력학 기본식들의 여러분들이 외워두었던 연력학 기본식 4개에다가 차례차례 이거를 집어넣으면 이러한 관계들이 얻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표 7.1을 보겠습니다. 표 7.1은 연력학 함수와 중요한 관계식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 함수,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에너지와 관련된 함수 UHAG를 보면 U라는 것은 U는 Q 플러스 W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W는 PDV였으니까 PV에 관한 함수이고 그 다음에 Q는 엔트로피 정의에 의해서 dq equal t분의 ds는 t분의 dq 리버스블이기 때문에 ts의 함수임을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u는 s와 v의 함수이고 그러면 u라는 내부 에너지 u는 정의를 보면 ts-pv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본식은 du는 tds-pdv가 되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므로 U는 S와 V의 함수이고 H는 S와 P의 함수이고 A는 T와 V, G는 T와 P의 함수로 이렇게 각각의 에너지에 관한 함수들이 그 변수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미 다 앞에서 정리가 된 것이니까 이 표를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검토를 해보시면 될 테고, 교재에서 두 번째 DH equal TDS 마이너스 VDP인데 오타가 났어요. PDV라고 되어 있죠. 그거 VDP로 붙여놓기 바랍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K의 자발적인 변화는 등부피 변화의 경우에는 헬무츠 자유에너지 A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 헬무츠 자유에너지 A는 U-TS로 정의가 되고, 그러면 DA가 0보다 작을 때는 자발적인 변화이고 0보다 크게 나오면 비자발적인 변화이며 0일 때는 평형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등압 변화하고 등압 변화는 깁스 자유에너지로부터 판단하는데 깁스 자유에너지 G는 H-TS로 정리가 되고, 그러면 DG가 0보다 작으면 자발적인 변화, 0보다 크면 비자발적인 변화, 0일 때는 평형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응 깁스 에너지는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델타 RG0는 G가 H-TS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델타 G0는 델타 H0 마이너스 T 델타 RS0로 해서 보면 되고, 반응 깁스 에너지는 깁스 에너지로부터 구할 때는 생성물의 깁스 에너지로의 합에서 반응물들의 깁스 에너지의 합을 빼면 델타 R G0가 얻어진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거로부터 최대 1과 최대 비팽창 1, 헬무츠 에너지와 깁스 에너지로부터 최대 1과 최대 비팽창 1을 구할 수가 있는데, 최대 1은 dWmax로 표시하면 최대 1은 dWmax는 DA와 같을 때, A의 변화량과 같을 때가 최대 1의 값이 되고, 최대 비팽창 1은 최대 비팽창의 dWmax 비팽창은 그것이 깁스 에너지 변화량과 같을 때가 최대 비팽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UHAG와 관련 도함수들의 의미는 연력학 기본식으로부터 연력학 기본식 첫 번째는 DU는 TDS-PDV이고 DH는 TDS 플러스 PDV이고 DA는 마이너스 SDT 마이너스 PDV이고 DG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이고, 이 네 개의 기본식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둬야 한다고 그랬고, 이거로부터 다함수의 관계들을 보면 라운드 U, 라운드 SV는 T, 라운드 U, 라운드 VS는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라운드 H, 라운드 SP는 T, 그 다음에 라운드 H, 라운드 PS는 V, 그 다음에 라운드 A, 라운드 T, V는 마이너스 S, 라운드 A, 라운드 V, T는 마이너스 P, 그리고 라운드 G, 라운드 T는 마이너스 S, 그리고 라운드 G, 라운드 P, T는 V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엑셀 관계식 하는 것으로 엑셀 관계를 이용해서 간략학 기본식들로부터 그들과의 관계를 보면 라운드 T, 라운드 V, S는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S, V와 같고 라운드 T, 라운드 P, S는 라운드 V, 라운드 S, P와 같다. 그리고 라운드 P, 라운드 T, V는 라운드 S, 라운드 V, T와 같고 라운드 V, 라운드 T, P는 마이너스 라운드 S, 라운드 P, T와 같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7강 자유에너지와 변화의 방향 첫 번째 수업을 마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